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의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살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자기 나름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실 안에 조그마한 굴 같은 집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활용해 예측할 수 없는 꿈꾸는 듯한 혼자만의 놀이 같은 삶을 즐깁니다. 어떤 아이는 늘 자기 방 안에 누워 혼자 무슨 상상 혹은 공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상의 시끄러운 삶에서의 피난처일 수도 있고 혼자서 동화적으로 꾸민 꿈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이승우의 중편 소설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이건 대단한 명작인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 이 경우에 이것을 피난처라는 말이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그 피난처를 당신 나름으로 새로이 규정하거나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편의상 피난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피난처라는 우화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언적인 진단을 받은 한 중년의 남자는 일상의 일을 젖혀놓고 자식들의 권유에 따라 목수일을 배우며 소일하는데 처음 제작한 것이 직사각형의 널이었습니다. 널은 사람의 주검을 담는 관이죠. 그것을 완성한 다음 그걸 자기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 속에 누워보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책을 가져다 읽기도 하고 그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잠을 자기도 하다 보니 그 속에 있으면 늘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졌고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피난처는 그가 어린 시절 다락방에 올라가면 뒤주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와 포악스럽게 술주정을 하면 그리로 도망가 뒤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오래 숨어 있다 보면 잠이 들기도 했는데 또 하나의 피난처는 얼마쯤 건강해진 다음 한 단체 여행단을 따라 여행을 갔는데 운전자는 깊은 산속의 절 주차장에다가 여행객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잠깐 절 아닌 산속으로 올라가다가 작은 동굴을 만났는데 그 속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 누우니 편안해졌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단은 그를 찾는 해프닝 같은 소동 끝에 그를 그 동굴 안에서 찾아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인데 이 중편소설은 커다란 일화 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널이라는 것과 뒤주라는 것과 동굴이라는 것을 활용했어요. 근데 그것들 셋을 정신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기호로 한데 묶이는데 그 기호는 자궁입니다. 인간이 10달 동안 살다가 나온 자궁과 같은 시공은 불안해진 인간의 마음을 안식하게 해주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쓰기 기법에서는 이런 것을 주제를 도출해내는 장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피난처 같은 시공간은 우리 삶에 있어 안식처, 도피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는 우리 현대인의 지친 삶에 지쳐 늘어짐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치유하고 안식하게 하는 시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면 우리 삶이 여유롭게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나 작가는 그러한 자기만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 가끔 들어가 안식하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거기에서 시나 에세이나 소설을 쓴다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피난처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명상하는 곳, 시 창작하는 공간, 안식이라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서재 한편에 화장실을 겸한 욕실이 있는데 제가 그 작가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구를 말합니다. 거기에 욕실이 있는데 욕조에 물을 따뜻하게 받아놓고 그 속에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앉으면 아늑하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나 나름대로의 안식처이거나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좋은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편안해져서 잠이 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허방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저도 사실은 제 작가실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피처, 하나의 안식처, 그리고 좋은 글을 생산해내는 자궁 같은 것입니다. 제가 쓴 시를 예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쓴 시에 사랑하는 나의 허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음하게 허방 하나 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는 고향의 숲과 바다 같은 허방. 세상사에 지치면 거기에 빠져 넘어지고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한숨 푹 늘어지게 자고 털고 나서고 나는 허방. 이후 언제부터인가는 나 스스로 누군가를 빠지게 하는 허방이 되어줍니다. 나의 허방 속에 빠진 사람이 내 속에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한숨 푹 자고 가게 할 허방. 내가 누군가의 허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이후 언제부터인가는 내 허방 속에 넘어진 그 사람의 가슴을 허방으로 만들어 그 속에 넘어지고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한숨 푹 자고 나서 털고 일어서서 걸어가곤 하는 사랑하는 나의 허방. 말하자면 아까 안식처라고 하는 동굴 같은 뒤주 같은 혹은 욕조 같은 그런 허방인데 그 허방을 변주하듯이 이와 같이 시를 썼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로 제가 쓴 시 가운데 진해와 새우젓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허방의 연작인데 내가 허름한 톡을 하나 짓고 사는 뜻은 빠듯하고 음음한 시공에 나를 위리안치시키고 삶과 그를 곰삭히려 함인데 토굴 바람벽 틈으로 들어온 진해 한 놈은 두리번거리며 대관절 어떻게 생긴 벌레인데 이런 큰 동굴을 파놓고 살고 있는 거야. 한밤에 침입한 또 다른 한 놈은 내 손가락을 물고 도구를 주입하면서 야 횡재했다. 내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큰 벌레 한 마리 잡았다. 군청 문화관광과 사람들이 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한다고 마을 어귀에 해선토굴이라는 입간판 하나를 세워놓은 뒤로 몇몇 사람은 토굴에 모신 부처님 배하라겠다고 찾아오고 몇몇 사람들이 새우젓 사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긴 내가 하늘경전, 바람경전, 구름경전을 모신 채
내 삶을 곰잡게 하는 토굴이나 새우젓을 맛깔스럽게 익히는 토굴이나 그게 그것을 터입니다. 또 하나의 허방은 아까 그 욕조 이야기를 했죠. 욕조에 대한 시를 썼는데 이것도 그 허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밌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리거나 글 쓰다가 가슴 답답해지면 서재에 붙은 화장실 욕조에 40도쯤의 물을 받고 벌거벗은 채 들어앉아 면벽 참선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님께서 저승 가던 날 들어가 눕던 직사각형의 늘 같은 시공에서의 좌탈인멸. 거짓말처럼 머리 지끈거림과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습니다. 이 늙은이 무지하게 오래 살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아까 말한 피난처는 사실상 저의 허방이네요. 당신도 당신의 허방 하나를 파놓고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 시인, 좋은 수필가, 좋은 소설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명하는 이야기에다가 예문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살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피난처 혹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그 현실에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의 허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